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64페이지 계약 총칙이죠. 1번 문제 보시면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문은 계약 자유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4번인데 보시면 법률관계 명확을 깨하여 증거를 보존하려 할 때는 이때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중을 깨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때는 방식의 자유가 제한되겠죠. 다시 말하면 계약자의 원칙상 방식은 문서로 할지 말로 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겠지만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확을 깨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특별히 신중하게 하려고 할 때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제한될 수 있다. 방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임계약은요. 원칙이 무상이지만 특약으로서 유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건 뭐죠? X고요. 주의하실 것은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걸 찾죠. 3번 보시면 뭐냐면 약관에 대한 계약이에요. 약관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제한되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죠. 다시 말하면 제가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계약 내용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X. 상대방 선택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내용 결정의 자유가 됩니다. 4번 문제죠. 약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약관이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여야 한다. X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약관도 계약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약관을 명백히 보여주고 또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약관에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과 다른 내용이 합의가 있다면 개별 약정이 약관에 대해서 우선하게 되고요. 3번 불공정한 약관 조항 물론 뭐죠? 무효고요. 4번 불명확한 약관 조항이 있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말이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 약관에 대해서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넘기셔서 이제 5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 보시면 약관은 원칙적으로 명시 설명을 해야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질문에 나와 있는 3번이죠. 약관의 내용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6번 문제죠. 틀린 것인데 3번을 보시면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것과 동일하더라도 약관 장소자는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X입니다.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약관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죠. 넘기셔가지고 7번에서 1번도 뭐죠? 같은 취지고요. 1번이 뭐죠? 답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약관 조항 중에서 면책 조항은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다 아시다시피 무면허 운전하게 되면 보험 처리 못 받거든요. 면책 조항에 이게요.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좁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에 따라서 무조건 면책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개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면책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면책 조항은 좁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면책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쌍무 계약에 관련된 다음 기를 중 옳은 것은 일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일반적으로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입니다. 한쪽 편에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편무 계약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무상 계약이 뭐죠? 편무 계약이에요. 그래서 다음 중 쌍무 계약인 것은 그러면 유상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편무 계약인 것은 그러면 무상인 것을 찾으면 돼요.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쌍무 계약은 뭐예요? 유상 계약이고 유상 계약은 대부분이 뭐죠? 쌍무 계약이다. 다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 계약이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대표적인 뭐죠? 편무 계약이고요. 2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쌍방이 반환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3번 뒤에서 나오겠지만 위험부담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5번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따라서 4번 쌍무계약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질문은 X예요. 왜냐하면 이러는 거죠.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을 뭐 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고요. 다만 상대방이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만 할 수 있어요? 거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는 얘기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옳은 것은 3번 하나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계약의 종류에 관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고용, 매매, 유상이고 쌍무지만 현상 광고는 뭐예요? 편무계약이므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죠. 4번 사용대차 무상이죠? 증여 무상이죠? 따라서 사용대차와 증여는 편무계약이 맞지만 조합은 뭐죠? 쌍무계약입니다. 3번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이죠. 왜냐하면 유상이면 더 이상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이기 때문에. 4번 고용, 도급, 임대차, 유상, 임대차는 대표적인 뭐죠? 유상계약이고 따라서 4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증여나 사용대차는 무상이지만 교환은 뭐죠? 유상계약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3번을 보시면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X죠. 교환계약은 낙선계약이고요. 요물계약의 종류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현상광고 요물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도 요물계약이고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고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다. 꼭 4가지 숙지하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죠. 12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보시면 무의식적 불합이래요. 불합이라면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겠죠. 왜요? 착오는 일단 성립하고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이죠. 그 다음 2번에 가지고 나와 있는 건 이론적인 거니까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고요. 아주 잘 나오고 뭘 생각하시면 되죠?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의 마음이고 청약자가 제한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번을 보시면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죠. 여기까지 이제 뭐가 있어요? 청약이 있는데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절한 것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싹싹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게 사겠다고 한 것은 뭐인 거예요? 청약인 거고 아직 청약만 있는 것이니까 10만 원의 매매 계약에 체결된 거 될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다시 말하면 보낸 척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이름을 적는 순간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승낙이 별도로 또 있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거리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곳도 일종의 청약인데 누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했는지 청약자가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겠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는데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뒤에 나올 내용이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죠. 왜요?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2번 청약에 대하여 청약의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다면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청약에 대한 동의를 아래는 내심의 결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자의 원칙상 가능한 거지만 의미가 없고 4번 의사신을 위한 계약 성립은 안때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입찰을 붙인 자는 입찰자 중에 가장 유리한 입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납부, 승낙할지 거부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입찰하겠다고 신문지에다가 공고를 냈어요. 전원주택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몇 월 며칠 날 모여가지고 응찰해 주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날짜에 모여서 건설업자들이 응찰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지어주겠다라고 어떻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그걸 봉투에 넣은 것을 제가 나중에 뜯어가지고 열어봤어요.
개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찰 공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고요. 응찰한 것이 청약입니다. 따라서 응찰을 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죠? 성립되지 않은 거죠. 뭐만 있어요? 청약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찰할 때 그 금액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적은 사람하고 당연히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합리적인 금액을 쓴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유가 여전히 있는 것이므로 승낙할지 거부할지 납부의 자유를 가지게 되고요.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커피숍 관계죠. 1번이 답이고요. 17번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는데 1번 청약도 의사표심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고요. 2번 승낙자가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이고요. 4번 조건을 붙인 승낙도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5번 연착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넘기셔서 이제 18번 문제가 나오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지문을 보시면 양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므로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4번을 보시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냐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시킬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기간을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키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19번이죠. 2번이 답입니다. 자, 계약의 성립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한 때 성립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번이죠.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을 했다면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21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4번을 보시면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 하는 바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한 경우에 그럼 여기까지 맞죠. 이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청약자가 이를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으로 좀 길긴 하지만 꼭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넘기시면 이제 이 나오죠.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5번을 보시면 물품 구입의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곳으로 보겠다라고 했다면 그건 무효예요. 왜냐하면 승낙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승낙자가 자유인 것이고 청약자가 그러한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곳으로 본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한 경우기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청약과 더불어 송부된 물건을 소비하거나 사용하면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일단 계약이 뭐죠? 성립됐네. 니은번, 방금 했죠? 그죠? 22번에서. 디귿번, 정찰제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보고 바구니에 집어넣었다가 도로 가져가 놓았다면 계약이 물론 성립되지 않겠죠. 리을번,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두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리을번도 계약이 성립됐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24번은 작년도 문제죠. 옳은 거를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격지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X.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X.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세요.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와 상관이 없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X. 청약이든 모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이므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가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로 보죠?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2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네요. 5번이 답이죠. 5번,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예요. 일단 우리 학설은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자인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안 그렇죠. 우리 판례는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자인 과실책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은 뭐죠? 5번이 답이죠. 나머지 지문은 맞죠. 1번,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자인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2번, 우리 학설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3번, 내용은 실내이익을 배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건이죠. 원시적 불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체결자는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시여야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성립되게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6번이죠.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물론 승낙은 답장이니까 발송 시에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도 뭐죠? 발송 시기죠. 그렇지만 청약은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심화 사례 문제죠. 2006년 10월 23일 갑이 을에게 X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이메일로 청약하면서 10월 27일 28시까지 매수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면 그 메일은 을에게 즉시 도달하였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청약의 개념이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2번, 갑은 10월 27일 18시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X죠.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도달된 후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죠. 문제에서 을에게 즉시 이미 뭐가 됐다고요? 도달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뭐가 돼요? 청약이 되고요. 또 연착된 승낙도 뭐가 돼요? 새로운 청약이 되니까 4번도 어떻게 해요? 맞고요. 5번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같은 문제는 좀 마음에 좀 안 들죠. 그죠? 근데 문제 결론 보시면 매매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언제요? 승낙의 발신 시점.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매치든 해치든 간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발신한 때니까 발신한 날짜만 찾아내시면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2003년 4월 12일이므로 답이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계약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말은 계약이 뭐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1번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느냐? 아니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약 교섭 중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고요. 또 3번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해요. 그럼 이것은 부당한 일방적 파기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질문도 뭐죠? X가 되네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